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통합 및 분사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통합 및 분사는 많은 대표님들의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업을 이제 2개, 3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장이라든지 사무실은 대표님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임대용 이제 빌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임대용 빌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산 승계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난 7강 동안 쭉 진행해온 내용 중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어지는 강의라 보시면 되고요. 모든 내용들이 이제 자산 승계와 가압 승계와 연동된 강의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산, 공장 사무실을 대표님 개인 명의로 가지고 계셨고요. 제조업 A는 대표님이 70%, 자녀, 가족이 30%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제조업 A와 별도로 유통업 B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녀법인으로 아마 설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70%, 대표님 30%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고요. 개인 이제 공장 사무실을 이제 개인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조업 A에 임대차 계약을 줘서 임대료를 이제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대료를 이제 받다 보니까 임대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종합소득세.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는 이제 급여를 최소급여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법인 내 자산 가치를 보았더니 법인의 자산 가치는 총 30억 정도가 되었고요. 가압 상속 공제 업종으로 생각해서 대표님은 가압 상속 공제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 B는 이제 자산 가치 10억, 지분이 3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상속세는 20억 정도가 되는 거였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주변에 있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법인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승계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표님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인 2개만 이제 승계 구조를 잘 짠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이 승계 구도가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핵심 사업용 자산인 공장, 사무실이 이전이 돼야 자산 승계가 되어야 법인 2개를 넘겨 승계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온전하게 사업용 자산을 함께 넘겨갈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승계 방법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승계 방법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대표 개인 소유하고 있는 이 개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대표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취득가액이 2억이었습니다. 98년도에 취득이 돼서 현재 시세는 90억이고 대출이 20억이 있어서 순자산가액이 70억, 양도세가 40억 정도가 예상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상속세가 35억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님 개인 사업용 자산을 자녀가 승계를 받으려 그러면 상속세 35억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자녀가 35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성 자산을
현금성 자산을 35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70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7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절반 내고 나면 세후 소득이 35억, 현금성 자산이 남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70억을 자녀는 벌어들어야 세금 내고 35억 상속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좀 변화를 시키면 상속세 및 자산승계 구도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용 자산을 이렇게 유통업 B에다가 주는 겁니다. 유통업 B에 주는데요. 중소기업 간 통합입니다. 이걸 보고 사장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임대사업자도 중소기업자, 법인도 중소기업, 이게 두 개의 중소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 부동산을 유통업 B에다가 이렇게 일종의 양도하는 겁니다. 양수도 하게 되면 이 유통업 B에서는 이제 양수도 대금을 사장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되겠죠. 좀 전에 앞에서 순자산가액이 뭐 90억 정도 되었는데요. 감정가액이 90억 정도 되었는데요. 이 감정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제 유통업 B에서 9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유통업 B에서 제가 만나본 기업들이 90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업 B에서 90억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에 사장님한테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이 신주를 발행해서 양수 대가를 주는데요. 이 신주를 발행해 줄 때는 유통업 B의 액면가인 5,000원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이제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시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이제 사장님께 한 주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발행해 주는데요. 이때 이제 5,000원과 10만 원 차이분에 대해서 그 권리금을, 일종의 권리금을 주고 이제 사장님은 이제 들어온 겁니다. 프리미엄을 준 거죠. 이 법인에서는 권리금 10만 원, 시가와 10만 원, 액면가인 5,000원 차액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일종의 권리금을 주었기 때문에 회사에는 재무구조상 자본잉여금으로 이제 쌓아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잉여금으로 쌓아두면 추후에 주주가 배당을 가져가면 비과세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부동산을 90억을 유통업 B에다가 양수도 하고 양수도 대금을 주식으로 받아가고 유통업 B에서는 거의 90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추후에 주주가 유통업 B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금원을 가져갔을 때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의 구조 변화를 형성시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사업 구조 변화를 할 때는 상법 영역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상법은 주식을 어떻게 발행해야 되고 신주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도 다 상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얼마짜리냐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내용은 조세법에 한 주당 가격, 시가가 얼마냐, 비상장 법이니까 이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래서 상법과 조세법, 감정평가법을 통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다 이제 한 주당 얼마냐, 감정가액 얼마냐 이런 내용을 결정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인가를 받아서 판사님으로부터 이게 90억에 상당하는 금원이 유통업 B로 들어와도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다라는 합당한 인가를 받아서 그 인가된 통지서를 가지고 이제 법원 등기소로 가서 자본 확충, 자본 증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유통업 B에서 제조업 A로 이제 이렇게 임대를 이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럼 임대를 주게 되면은요, 이 제조업 A는 유통업 B로부터 이제 임대를 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직접 사장님 개인으로부터 직접 임대를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유통업 B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 개인 자산은 이제 임대 사업자가 폐업이 되는 거죠. 폐업이 되면 사장님 대표 개인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다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제조업에서 급여를 올려도 실질적으로 사장님 소득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고요. 법인에서 급여를 올라감으로 인해서 법인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니까 법인세를 이제 적게 내는 그러한 이제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조업 A와 유통업 B 대표 개인 사업자를 세 가지를 사업장을 하나로 이렇게 이제 엮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인이나 개인이나 자산가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세금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과세가액이 도달된 이후에는 세금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과표가 정해져 있고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 변화를 통해서 도달하는 값을 변경시키면 세금을 상당량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구조 변화를 하기 전에는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업용 자산은 자녀가 이제 상속세 납부 주체가 됐던 거고요. 사업 구조를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상속세 납부 주체를 법인으로 이렇게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님 개인 상태로 구조 변화를 시키지 않고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만들기 위해서 또 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이 구조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자녀가 이제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구조 변화를 시켜주는 그 자체만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법인에만 이제 상속세에 해당되는 금액만 있으면 되니까 소득세만큼은 이제 이 절세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이후에 세 개 사업장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 유통법인 B에서 임대 사업자가 있던 유통법인 B가 A와 합쳐지니까 자가 사업장이 되게 됩니다. 이걸 5년 정도 있다가 합치면 됩니다. 이 세 개 대표님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A, 유통 B 세 개의 사업자 등결 이제 하나로 합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바로 합치는 게 아니라요. 5년간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합쳐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장님이 일시적으로 이제 주식을 교부를 받기 때문에 주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주식이 늘어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50%까지는 또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 50%에 대해서 감자 처리를 해서 주식을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요. 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50%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추후에 처분하게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지금 사장님이 안 내고 넘어왔습니다.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요건을 5년 동안 이제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요. 5년 동안 사업용 자산 처분 금지와 이로 인해서 받은 주식 처분 금지인데요.
그래서 50%까지는 각각 처분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2월 과세를 받은 그 유통업 B에서는 추후에 매각하게 되면은 법인세로 이제 납세를 하면 되고요. 법인에서 매각할 일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이제 안 내겠죠. 결국은 사업용 자산이니까 거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업장을 정리를 한다면 처분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 이제 2월 받았던 이 양도소득세를 낸다. 현재 상황에서 대표님이 납세하는 세금은 하나도 없고, 다만 법인 유통업 B에서 납세하는 세금만,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내면 되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75% 조항을 적용받아서 취득세도 75% 감면받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그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도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사업을 임대사업을 하신 대표님은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 사업장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요, 어차피 사장님은 법인 사업장 2개를 가압상속 공제제도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가압상속 공제제도를 이제 적용받게 되겠죠. 그러면 유통업 B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자가사업장이 되니까 사업 무관자산에서 사업 관련 자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사업 관련 자산이 하나 통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구조 변화를 통해서 가압상속 공제 제도로 들어가면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공장 사무실 임대주고 있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상속세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법인 사업자의 승계에 대해서만 꾸준히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대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 공장 사무실이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이 법인 사업자 2개가 아무리 넘어간다 하더라도 껍데기만 넘어가는 겁니다. 대표 개인 실제 공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장 제조업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체 핵심용 사업용 자산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승계 작업을 이어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35억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35억 세금을 내지 않도록 사업 구조 변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결론값을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조 변화를 통해서 승계 작업을 가져가면 효과적으로 세금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승계 작업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